반갑습니다. 롯마켓TV 도대표입니다. 벌써 14호 NPL 채권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이 NPL 채권 자산은 수익권이고 공매 NPL입니다. 경매로 가면 근저당권, 공매로 가면 수익권 증서인 수익권이 되겠죠. 1순위 수익권이 될 거고요. 채권자가 이 NPL 수익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홈비드와 신탁사 공매를 진행을 했지만 매각이 안 됐습니다. 6차례 지금 6회 정도 진행이 됐고 기본 가치에서 많이 저감이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본부동산의 하자라기보다는 늘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노출이 일반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두 가지 정도 논점이 될 것 같아요. 100억짜리 부동산이 50% 저감되는 가격 50억 수준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둘째, 큰 부동산, 즉 신탁 자산들은 대부분 다 볼륨 있는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산들의 특징이 임차인, 즉 이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 소득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본부동산은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이 의료시설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 부동산은 임차인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이 부동산의 수의 계약을 진행했을 때 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양수 받아오면서 즉각적인 임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겠죠. 이 두 가지 점을 주안점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롯마켓 14호 NPL 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광주에 있는 의료시설입니다. NPL 자산 넘어가 볼까요? 담보물 현황은 토지 세 필지 위에 큰 한동 건물이 올라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NPL 담보물건으로 보이고요.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그리고 소유자는 신탁회사, 그리고 용도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세 필지 대지 면적은 한 840평 정도, 그리고 건축 면적은 240평, 연면적은 1170평 정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주차 대수가 중요합니다. 이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또 필수적이겠죠. 근데 이 NPL 자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차 대수가 외곽지에 충분히 있다. 다음은 교환도 배치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건물의 모양대로 층별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감정평가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일반 거래, 즉 공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권은 뭐라고 했죠? 경매가 아닌 공매로 제가 진행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기준 시점이 중요하겠죠. 2023년 3월 29일. 공매는 보통 감정을 한 이후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매는 거의 종결됐겠죠. 자, 그래서 본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100억 3,500만 원, 한 100억 상당의 건물로 평가가 됐고요. 여신 심사 보고서에 보면 담보대출로 나갔던 금액은 47억 정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대출, 운영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본부동산의 가치에서 47억의 담보대출, 3억은 본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3억의 운영대출을 받았구나. 그래서 합이 50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탁 자산의 특징인 신탁사가 소유권자로 나와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과 내역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경매나 일반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신탁 부동산일 것 같은 경우에는 신탁 원부, 즉 표현되는 방식은 다른데 그 두 개의 문서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NPL 채권 기본 분석 갑니다. 공매 접수가 됐습니다. 공매 접수돼서 진행이 됐죠. 발생 사유는 인적 하자로 발생했습니다. 본부동산의 하자라기보다는 이 대출을 받은 차주가 연체를 하게 되고 그 연체를 했기 때문에 본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죠. 대출해준 채권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공매를 진행했지만 매각은 안 됐습니다.
자, 통계를 한번 볼까요? 광주광역시 북구 최근 1년 동안의 낙찰가율을 보면 의료시설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근린시설에 준해서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낙찰가율이 나쁘지 않네요. 96.31%. 경매라는 조금 더 대중화된 절차로 본 부동산을 여러분들께서 만나셨다면 90% 초반에서 96%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공매라는 조금 보수적이고 조금 덜 노출된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매라는 걸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렇다 보니까 본 부동산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노출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매각이 안 됐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NPL 자산 채권가를 한번 볼까요? NPL 채권가는 본 부동산의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정 금액을 평가를 해줘. 얼마였나요? 100억 3천만 원 정도. 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에서는 100억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NPL 채권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채권가로 한번 따지고 봅시다. 55억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원금 수준이 50억이기 때문에 본 부동산의 조금 특이점, 기본적으로 부피가 크다, 볼륨이 크다. 100억짜리 부동산을 50억으로 할인해서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채권가가 50억이다. 그래도 좀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하나의 또 허들로 작용되겠죠. 그래서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원금 수준으로 협의를 본다 하면 저는 50억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비교 인사이트를 한번 더 볼까요? 감정가는 약 100억 정도. 경매로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부동산에 입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매각될 확률도 높다. 매각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낙찰가율도 높아지겠죠. 이 지역의 평균 한 90%대 정도 된다. 하지만 NPL 채권을 활용해서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에 대한 가치가 아닌 채권가를 기준으로 본 부동산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감정 가치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한 수준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게 NPL 자산의 매력입니다. 자, 채권 구성 가이드를 보시면 55억 수준으로 진행을 했을 때 equity 20%에서 30% 정도 자기 자본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담보대출, 금융을 차입받아서 진행되는 구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구조입니다. 취등록세까지 해서 한 약 15억 정도가 있으시면 이 큰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실 수가 있겠네요. 입지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도 있고요. 복지센터, 시립미술관, 그리고 3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이 밀집된 수요들이 결국엔 의료시설을 필요로 하는 필요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료 서비스 필요 지역으로 예상이 된다. 중소상업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광역 지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광주 연구개발특구, 그리고 호남 고속도로 소광주 IC 인근에도 위치해 있는, 그리고 광주역, 버스터미널, 광주광역시청이 위치해 있는 걸로 봐서는 시내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지 상당히 괜찮은데요. 또를 보게 되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변에 다 어떻게 지금 주거지역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죠. 병원이라는 어떤 이 목적에 맞는 의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배후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거리별을 한번 볼게요. 주변에 이렇게 있지만,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도로를 밀고 있는, 이 병원이 되겠네요. 외관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NPL 자산들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조금 관리가 안 돼서 가치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본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종합의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실외에서 총 22대 정도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슨 병원 이렇게 나와 있죠. 상당히 괜찮은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주변에 한번 둘러볼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뒤쪽에는 뭐 정비센터도 있고 이렇게 도로 이렇게 또 보이죠? 도로를 물고 있는 게 한 12m 정도 중로를 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부동산 주차장이 넓으니까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부동산에 대해서 공매가 진행됐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탁동산 공매 입찰 공고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회차까지 진행됐네요. 8회차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신탁 자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위험 부담은 법률적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공매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민간 기업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툼, 즉 법률적 하자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들을 공매 공고 진행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서 조심하세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임대차 및 명도 책임에 대해서 다 빨간색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법률적 하자를 뜻해요. 명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신탁 자산은 매수인이 직접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본 NPL 자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요. 1층에서부터 4층 임차인이 2명 존재하고 그 2명 존재하는 임차인이 월 내는 월세가 7,100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100만 원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땐 8억 5천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금융을 조달받아서 내가 15억에서 20억 정도 자금을 투입해서 1년에 8억 이상의 월세 수입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약 14%에서 17% 사이의 연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NPL 14호 채권의 경우에는 공매라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노출이 안 돼서 매각이 안 됐다라는 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채권자와 이 매각가, 즉 수의 계약 금액을 협의를 보실 때 훨씬 더 유리한 명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본 의료시설 NPL 자산에 맞게끔 지금 우량한 임차인이 매월 7천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금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수익 계약하시면 그런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양수 받으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롬마켓TV를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채권을 직접 관리하고 계신 채권 담당자분들도 많으신데요.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문의 주시고 이러한 서류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연락 주시면 주어진 자료 내에서 예쁘게 영상 만들어서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롬마켓TV의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롬마켓TV가 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